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의 대의원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3광자로 들어가 있고 교재는 노란색 3권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하고 조합대의원 공부방에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집 절차를 보겠습니다. 조합에 보면 조합 임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사에 관련된 것, 또 대의원에 관련된 것, 총회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조합의 임원 그리고 이사에 관련된 것, 특히 이사에 관련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보실 이 법령에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해설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언제?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소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조합장이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마음대로 권한이 있죠. 다만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같은 사유에 해당될 적에는 조합장이 싫더라도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라 이 소리죠. 어떤 경우나 첫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청구가 있는 때 조합 정관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관상에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80%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강화돼 가지고 대의원들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한다고 되어 있는 이거는 3분의 1부터 밑에,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더 완화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이걸 갖다가 강화시켜가지고 대의원들이 대의원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청구에 있는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 정관에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그러니까 총회의 이력사항을 올려야 되니까 대의원회에 소집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소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합장이 소집을 요구를 받고도 소집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관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그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고, 감사가 소집 아니할 경우는 소집을 청구하는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직접 소집하는 겁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시장군수의 자문 변호사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갑자기 대의원에 소집해달라고 시장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조문을 제가 말씀드리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대의원 숫자가 맞으면 그건 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의원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면 감사가, 그 다음에 소집 청구한자의 대표가 소집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대의원의 소집은 조합장이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회에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법령 해설집을 보시면서 조문을 외우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의원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대의원. 자, 우리 조합의 대의원 정수가 100명이야. 근데 지금 90명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90명이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45명보다 1명 많은 46명의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출석대의원, 출석한 사람에. 그러니까 재적대의원 과반수는 현재 90명이 있다 그러면 46명만 출석하면 되고 46명 출석 중에 과반수인 23명이면 반수니까 24명이 찬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재적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시및조합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적자를 넣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조합의 대의원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100명인데 100명 미친 90명이 되면 대의원의 자체를 개최할 수 없다더라 라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우는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해서 의결하려고 할 경우에만 법정 대의원 숫자인 100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대의원회에 고유하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업무에 대한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대의원에서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한 경우.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정관에서 참석자의 3분의 2가 안건으로 채택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출석은 하되 의결권 행사할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을 보지 않고 하실 경우는 논란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법령직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반드시 보십시오. 저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펼쳐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저도 항상 법령 해설집 이거를 끼고 다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조회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